화면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됐어요? 아, 네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메인 컴퓨터에 이상이 있어서 꺼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잘 들리시면 들리신다고 좀 누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갑자기 컴퓨터가 어떤 일인지 하여튼 정지가 돼가지고, 들리나요?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온라인 상에서 보면은 뭐 라인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가끔 이렇게 컴퓨터가 갑자기 스톱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뜨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또 빨리 복구를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렌트카 예약을 그럼 계속 예약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렌트카를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얘기할 때 드렸지만 출국일과 현지 입국일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하십시오. 시차를. 그거 하지 않으면 가도 렌트카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험은 외국에서 만약에 이상한 어떤 사고가 생기면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자동차 사고를 그렇게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했지만 자동차 사고 때문에 문제됐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트러블은 있었지만 운이 좋은 거고요. 만약을 위해서 보험은 항상 풀 커버를 들기 바랍니다. 풀 커버라지 완전한 보험이죠. 그래야 외국에 가서 낭패를 보지 않을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은 그 우범 지역에 가면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물론 뭐 좀 저개발 국가는 다반사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요즘 그 홈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있는 걸 훔쳐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창이라든가 심지어 바퀴를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농담 삼아 실제 이런 실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레스토랑에 주차를 해놓고 밥을 먹고 나오니까 누가 바퀴를 하나 빼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누구냐 했더니 웃으면서 이쪽은 내가 뺄 테니 그쪽에 있는 건 네가 빼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내 자동차인데 지가 바퀴를 빼면서 한쪽 건 네가 빼가라 이러더라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농담입니다만. 그래서 또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고려를 한 이런 보험들도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렌터카 할 때 예약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유럽을 갈 때 그런 경우에 제가 유럽 갈 때 이제 이런 걸 비교했었는데 유럽은 그 EU 국가 안에서는 통행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나라들이 적어요. 우리나라 무슨 뭐 우리나라만 고 적은 나라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국가를 가다 보면은 어디에서 차를 빌려서 어디에서 차를 반납할 것이냐. 그걸 이제 인, 아웃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비교해보고 렌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복돼서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아드리아해에 여행을 하면서 이런 코스로 아까 그 여행을 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빌릴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 라운드 트립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거리를 달려야 되는데 약 5,000km를 달리는 그런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약을 할 때 미리 한번 타진을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제가 아드리아해 일주를 2주일 동안 한다. 물론 2주가 아직 택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를 한 달 이상을 여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걸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1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빌린다. 2번 이탈리아 로마에서 빌린다. 하여튼 한 바퀴 돌아서 그곳에 반납하는 게 요금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소형 승용차로 자동 무제한 공항에서 빌린다 해서 했더니 자그레브에서 빌릴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제가 최근에 쳐본 겁니다. 어제 아드리아에 2주일간 렌트를 하는데 크로아티아에서 빌리면 소형차 5인승 자동 수동은 굉장히 쌉니다. 수동은 반값이에요. 근데 수동 운전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유럽 사람들은 수동을 되게 많이 몰아요. 자동으로 하고 무제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지 않는 유럽은 이 제한이 걸리는 또 회사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공항에서 빌리는 걸로 조건을 했더니 가장 소형차이면서 아주 산뜻한 차 르노 클리오라는 차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하면서도 해치백으로 돼 있는 건데 5인승이고요. 아주 그 두 사람 여행하기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21만 8천 원, 이 렌트 비만이에요. 보험료 안 들어 있습니다. 21만 8천 원인데 로마에서 빌리게 되면요. 2배가 넘습니다.
똑같은 차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별로 세금 문제가 다르고요. 물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카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마는 무려 2주일간에 64만 4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2주일 렌트비만 해서도 42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차이죠.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은 로마는 그만큼 여행객이 많이 몰리고 그 고객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물가도 비싸고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꼭 이거 어디에서 인해서 빌려서 어디다 반납하느냐 하는 걸 잘 따져보시고 가능하면 라운드 트립을 하는 게 비용을 아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렌트카는 이제 렌탈카스닷컴이라는 데 빌리는데요. 지금 모바일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할 수 없고 PC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알려드릴 텐데 여기에는 세계 모든 렌터카 회사들이 다 협력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주 대형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6만 곳에서 픽업을 하고요. 40개 언어를 지원하는 그런 엄청난 포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 여행사들이 있고 저 렌터카 회사가 있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2주일간 차를 빌리는 조건으로 이렇게 쳐봤더니 예약 가능한 차가 무려 134대가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차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형차, 소형차, 대형차, SUV, 미니밴, 프리미엄 자동차. 프리미엄은 아주 고급차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소형차를 빌리게 되면 소형 USB죠. 소형 USB를 빌렸을 때 닛산 로그라는 차가 이제 조그마한 차들이거든요. 괜찮아요. SUV이긴 하지만 적은 거죠. 140만 원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SUV라는 걸 이렇게 명시하면 가격이 또 달라지고 또 소형차 하면 또 다른 품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빌릴 수가 있고요. 헐츠는 우리나라에 개별 지사가 있는 유일한 렌터카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죠. 그래서 한국어로 지원이 되고요. 우리 포털이 한국 포털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도시를 라스베가스 공항을 치고 뭐 2주간에서 빌리게 되면은 이렇게 차종 나오고 여기는 이제 멤버를 가입할 거냐, 회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이제 개별 렌터카 회사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번호가 있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회원 정보가 나오죠. 아시아 골드 멤버로 돼 있어가지고 예약하면은 예약하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임차 도시, 차를 빌리는 도시하고 차를 반납한 도시가 똑같다는 거를 다르면 다르다고 명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금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스몰 SUV인데 이게 아까 닛산 로고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가 더 비싼가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닛산 로고인데 렌탈카스닷컴에 빌리면 140만 원이에요. 물론 이거는 한화입니다. 자, 근데 헐츠에서 빌렸어요. 네, 나왔죠. 1264달러입니다. 1272달러하고 달러면 1300을 곱해 보세요. 비싸죠, 여기가? 당연히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고유의 렌터카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고요. 저쪽에서 하는 거는 똑같은 차종이지만 라스베가스 공항에 있는 여러 개 렌탈카 회사 중에서 싼 곳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요금 1이 있고 2가 있는데요. 1, 2의 차이를 보시면은 자, 1을 누르면은 대개 요금 1로 예약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총 임차 비용에 뭐가 포함이 안 된 걸 볼 수 있어요. 임차인 상해 및 휴대폰 분실 보험이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112불을 더 내야 됩니다. 그죠? 딱 명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금 2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돼 있죠. 조금 더 비싸요. 한 8불인가 더 내는데 없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기본 예약 보험이 요금 2에는 포함이 되는 대신에 조금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 2로 예약하신 게 더 낫겠죠. 물론 그건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가 임차인에 대한 상해라든가 내가 얻는 자차에 대한 부분을 안 들고 싶다 하면은 좀 싼 걸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금 2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 신용카드를 해서 하면 됩니다. 예약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티비티나 여행 티켓에 대한 예약 문제를 할게요. 이거는 무조건 인터넷 사전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여행 티켓을 현지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그 팁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내가 그 여행 티켓을 하는데 사전 예약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한국에서부터 끊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 융프라우를 간다 그러면 철도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 스위스 융프라우 철도 회사는 각 나라별로 하나의 자회사를 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신항운이라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그 한 곳밖에 없어요. 거기서 끊으면은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티켓을 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덤을 줘서 융프라우 꼭대기에 가서 신라면을 바꿔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스위스 융프라우를 가시겠다는 사람들은 이 동신항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끊어가는 게 훨씬 쌉니다. 현지에서 사면은 거의 20%요, 30% 이상이 더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쿠폰을 꼭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사전이나 그날 당일 현지 날씨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공점프를 스카이 다이빙을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현지 날씨가 안 좋은데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예보를 보고 확인을 해서 날씨가 안 좋을 때 해봐야 뭐 볼까 안 보겠어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구름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액티비티 할 때는 날씨를 점검하시고 환불 조건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일 때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티켓팅을 못 해가지고 성수기에 갔는데 현지 가면 당연히 없죠, 티켓이. 그러면 사전 예약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지 기준으로 여행 성수기, 그러니까 아주 핫한 시기, 뭐 시기와 그 현재 여행지의 사정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져서 핫플레이스, 그리고 이건 아주 핫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어떻게 티켓팅을 할까 했다는 현지 가이드 투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어떤 건가요? 제가 그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자유 투어를 하다 보니까 로마에 하루 일찍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안 하고 바티칸 시국 박물관을 가려고 그랬더니 티켓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현지에서 끊으려니까 줄이 어마무시하게 줄이 서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요. 한 한낮에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 개인 투어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가이드 투어가 있는데 한국 기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한국 기업이 바로 마일 리얼 트립을 통해서 현지 가이드가 하는 투어 상품을 예약을 했더니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 떠나는 건데 어떤 특정 장소에 모이는데 바티칸 시국의 박물관 뒷문 쪽이에요. 여기는 단체 관광객이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가이드 투어로 들어가는 문하고 개인 관광 여행자가 들어가는 문하고 달라요. 티켓팅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그 바티칸 시국을 로마에서 못 볼 뻔했는데 이런 개인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한국의 OTA 업체인 마이 리얼 트립입니다. 그래서 한인 민박이라든가 투어 티켓, 현지 가이드 투어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뭐 확장이 돼가지고 뭐 항공권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OTA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거고요. 그래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이런 곳을 예약을 미리 할 때는 웹 베이스, 그러니까 PC에서 미리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C를 제가 지금 모양을 떴는데요. 물론 핸드폰으로 되지만은 핸드폰이 좀 선택의 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이 리얼 트립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항공권, 호텔, 펜션, 뭐 그다음에 한인 민박 투어 패키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관심 갖는 거는 투어 티켓입니다. 투어 티켓. 마이 리얼 트립이 이런 현지인 가이드 하는 한국인 투어하는 투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왼쪽에 그 박스를 쳐서 하는 게 에펠탑 투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파리의 야경 투어입니다. 야경만 보여주는 투어를 그 에펠탑에 가까운 지하철역 앞 입구에서 한인이 대개 이 한인 가이드들이 현지인들이에요. 현지인들. 여기서 가는 가이드가 아니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야경을 파리의 밤에 도착하는데 야경을 내가 돌아다니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면 그 가이드가 다 대동을 해서 에펠탑 주변 야경을 아름다운 곳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면서 야경 투어를 하는데 하루에 43,000원이에요. 좀 많이 올랐네요. 옛날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평점이 좋잖아요. 그렇게 바로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이 가능하고요. 밑에 그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는 제가 끊었던 거예요. 바티칸 시국의 패스트 트랙으로 대기 없이 입장하는 곳. 아까 그
뒤에서 보셨잖아요. 그 앞에서 그 가이드 투어에서 들어가는 단체 입장객이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바티칸 시국의 박물관하고 성 베드로 성당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1일 6만 5천 원이네요. 여기도 많이 올랐네요. 하여튼 유럽의 여행 단가가 요새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3만 얼마 준 것 같은데 거의 2배로 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현지 가서 티켓을 못 구할 때 한인 가이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행자와 투어, 가족 여행 이런 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요건 제가 이제 그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투어 티켓이라고 나온 거를 누르면 뭐 바티칸 투어 그러면은 거기에 바티칸 투어가 쭉 올라오죠. 아까 했던 6만 5천 원짜리도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렇게 해서 바티칸 투어를 하는 현지인들, 주로 학생들이 많아요. 현지 유학생이라든가 현지에서 이민과 사는 교민들이 되게 아주 세세하게 아는 아주 그 가이드 질이 아주 높은 그런 분들이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어가 아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티칸 시국의 투어를 할 수 있다. 박물관하고 성 베드로 성당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하기를 미리 해놓으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과 언제 할 거냐만 해주면 매일매일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투어보다 좀 더 폭이 넓고 어드벤처하고 좀 더 아주 그 환상적인 액티비티를 즐기겠다 하면은 겟유어 가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제일 핫하게 알려져 있는 가이드 투어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본사가 있는데요. 여행 가이드 투어가 주로 이제 많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것도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한국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이걸 많이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한국어로 서비스를 합니다. 문화, 컬처 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컬처, 현지인들만 즐기는 뭐 축제나 뭐 특별한 뭐 문화 그 행사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이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뭐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 뭐 미슐랭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잘 가는 맛집이라든가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뭐 정말 아름다운 고성에서 경치 좋은 데서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네이처 투어, 스포츠까지 뭐 축구 경기를 본다든가 안 그러면은 무슨 뭐 중요한 무슨 이벤트 단 행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 겟유어 가이드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영어로 지원한다는 걸 미리 알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쳤어요. 샌프란시스코를 검색해서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인기 액티비티가 쫙 나와요. 뭐 크루즈 하는 거, 뭐 금문교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자전거 투어, 뭐 그다음에 뭐 와인 투어, 뭐 그다음에 뭐 스카이 다이빙, 뭐 엄청나게 많은 액티비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를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어 액티비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구글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어제는 그 계획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길 찾기 하는 거 구글 맵스하고 어시스턴트 이런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 맵스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즐기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행하면서 즐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지 주변에 여행 요소들이 많죠. 어느 또 뭐 잠깐 들릴 곳, 뭐 숨은 어떤 명소, 그다음에 거기 뭐 주유소, 뭐 여러 가지 식당 이런 걸 찾는 검색 방법입니다. 구글 맵이 최고입니다. 자, 제가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에 도착했어요. 근데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되겠어. 그리고 주변에 뭐 거기는 뭐 로마 전체가 박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옆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개선문도 있고 뭐 포로 로마노도 있다고 그러고 무슨 뭐 경치 좋은 언덕도 있다는데 또 나가네요. 왜 나가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주변 관광 명소라고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변 관광 명소를 누르면 그 주변 관광 명소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고요. 그거를 말로 할 수 있어요. 저기 마이크 같은 부분이 맨 우측 상단에 있죠. 구글 맵스를 켜면은 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위에 상단 마이크를 누르면은 말해보세요 이랬습니다.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야? 내 주변의 음식점, 교통정보, 집까지의 경로 이런 거를 마이크를 누르고 하라고 딱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크 표시를 누르고 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티켓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콜로세움을 들어가는 입장권을 만약에 끊고 싶다 하면은 콜로세움에서 위치해서 티켓을 누르면 입장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그 공식 사이트에서 파는 콜로세움의 입장료입니다. 27,454원으로 떠네요. 그래서 티켓팅도 구글 지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명소나 음식점, 주유소, 뭐 여러 가지 경로 이런 걸 다 볼 수도 있지만 이 구글 맵에 뜨는 내 그 바탕화면 하나 가지고 콜로세움 주변에서 길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티켓팅도 다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콜로세움에서 판테온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교통수단 중에서도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로 가는 방법. 그러면은 대중교통을 치면은 콜로세움에서 판테온까지 15분이 걸리는데 네가 걸어서 4분까지 지하철역에 가면 51번 지하철을 타고 다시 65번 지하철로 바꿔 타서 걸어서 8분 거리에 바로 판테온이 있다 하고 지도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딱 클릭하시고 그냥 구글 맵을 켜고 가시면 얘가 다 알려줘요. 지하철역이 하나 남았다, 두 개 남았다. 다 얘를 여러분을 다 그 GPS가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 타고 있으면 다음 정거장에 내려라. 다음 정거장이 너의 목적지야. 내려. 그러면 또 85번으로 가는 어디서 갈아타라는까지 안내를 해줘요. 기가 막히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구글 맵만 타고 가면은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타고 다 찾아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걸어가겠다. 25분 걸린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딱 누르면 이렇게 1.8km인데 25분 걸리는 길을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트레비 분수를 거쳐서 가라 그러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1분이 걸린다고 나와요. 그러면 기왕이면 25분 하고 걸려서 뭐 언덕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측으로 약간 틀어서 트레비 분수 거쳤다가 판테온으로 가면 되겠죠. 그거 누르고 가는 거예요. 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지도 똑같이 그렇게 쓰시죠? 이게 세계에서 다 통하는 게 구글 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걱정할 게 없다. 그다음에 구글 렌즈라는 놈이 있는데요. 구글 렌즈는 되게 여행 가서 가이드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여행객이 불쑥 가이드한테 야 저게 뭔 나무야? 여러분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신기한 나무가 있어. 가이드 저게 뭔 나무야? 빌딩이 이상하게 나오면 저 빌딩 이름이 뭐야? 이런 물어보잖아요. 가장 촌스러운 사람이고 가이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고객입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꽃나무를 하나 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렌즈를 키세요. 구글 렌즈를 켜고 제가 이 나무 이 꽃이 무슨 이름인지 몰랐어요. 렌즈를 켜고 이렇게 딱 하면은 카메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나오죠. 그럼 그 박스를 대고 촬영을 합니다. 가운데 버튼이 있잖아요. 돋보기 같은 거. 딱 누르면은 지가 검색을 해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안수리움 안드레아놈이래요. 이 꽃 이름이. 큰 꽃 부채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서 구매하는 곳이 나와요. 안수리움을 키우는 우리나라에 뭐 어디서 팔고 뭐 어디 화원에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쭉 올라보면 안수리움에 대한 화분 관리법까지 나와. 키우기, 물주기, 분갈이하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심심하면 구글 렌즈 가지고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뭔지 한번 찍어서 물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 나무 키우는 방법, 물 주는 방법, 뭐 언제 꽃이 피는 거. 그래서 절대 가이드한테 저기 촌스럽게 저게 뭔 나무야. 또 반말로 하면서 뭐 저 빌딩 뭐야 물어보지 마세요. 가이드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그 갑질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행에서 짐 싸기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짐이 이렇게 주렁주렁 싸고 하는 제가 그 남미 여행 갈 때 같이 갔던 우리 친구가 앞에 그 공항에 가는데 저런 모습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미에 저희들이 가서 한 달 투어를 하는데 트레킹을 하는데 거기에는 빙하 있는 데까지 트레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가는데 여름, 봄, 가을, 겨울 옷을 입어야 되고요. 또 와이프가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관절 뭐 찜질하는 뭐 이런 게 뭐 그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뭐 이런 거 보호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짐을 실을 데가 없고 제가 캐리어는 조금만 하고 배낭으로 다 해결하라 했더니 그 친구가 저런 모양으로 공항에 나타났어요. 자, 짐 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짐을 싸는 거는 짐을 덜기 위해서 짐을 싸는 거지 짐을 보태기 위해서 짐을 싸면 안 됩니다. 자,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게 해외여행을 가면 이런 체크리스트를 쫙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하도 숙달이 돼서 자유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건 이제 유럽 발칸번도 자유여행을 할 때 제가 준비물 체크리스트인데요. 엄청나게 빼곡하게 했죠. 해외여행 필수품, 전자기기, 여행용 가방, 신발, 모자, 의류, 트레킹 용품, 안경, 세면도구, 식료품, 의약품, 기타, 선물까지. 엄청나게 빼곡하죠. 그렇지만 이걸 다 가져가려고 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 서재에다가 제가 준비한 짐을 쫙 열어놓고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능하면 줄여. 가능하면 줄이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품 위주로 싸서 앞에 보면은 가방 있잖아요. 캐리어 조그만한 거 이거 근데 내 거에 아니라 제 거하고 저희 와이프 거 2개의 용지가 이게 다였어요. 기가 막히죠. 아래 배낭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으면서 꽉 차면은 버리는 겁니다. 안 가져가는 겁니다.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건 빼고. 이렇게 해서 더블 체크를 하면서 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시간이 많아서 좀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캐리어를 가져가는데 중요한 물품이 그 가방 안에 있다. 이걸 도난당하면 안 되고 누군가 이 내용을 흘러보면 안 된다 할 때는 자물쇠를 잠그잖아요. 반드시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인정하는 TSA 마크가 있는 자물쇠를 쓰십시오. 이게 뭐냐면 왜 미국이냐 하는데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그 여행 그 뭐죠? 그 여객기 항공기로 그 엄청난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항 검색이 아주 심해졌는데 이때 제가 그 9.11 테러하는 뉴욕 맨하탄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출장 가가지고 뭐그 얘기하면 뭐 오늘 밤새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요. 그 이후로 세계 모든 공항에 검사되어 있는 짐의 안전 그 자물쇠를 자기네들 걸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마름모꼴에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TSA 마크가 바로 이건데 이거를 채우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공항에 가든 우리나라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 공항에 있는 세계적으로 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번호를 아무리 틀어놔도 마스터키를 딱 꽂으면 끌립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뭐 이게 물건을 가져갈 일은 없겠죠. 공식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곱게 따고 그 속에 검색을 하고 다시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작두로 이걸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거나 뜯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물하기.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사람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이렇게 호텔에 가서 또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서비스가 좋고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자그마한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아래쪽은 에어비앤비 손님들이었고요. 저 호스트들이고요. 위쪽에 그 머리 벗겨지신 분은 프랑스 그 에펠탑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의 웨이터인데 너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자그마한 책갈피를 드렸거든요. 책갈피가 그 한국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 가면은 우리나라 그 고궁의 그 문짝을 모형을 이렇게 그 금형을 해가지고 책갈피를 만든 게 있어요. 저 쌉니다. 10,000원도 안 해요. 그럼 가져가기도 쉽죠. 포장은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모양이 탈이 있는 이런 부채 같은 거. 하여튼 짐이 안 되는 걸로 한 20개씩 저희들은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너무 좋아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또 그만큼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유여행을 가면은 선물을 꼭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교보문고에 가면 여행 책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 선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생도 그렇듯이 여행에도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정말 좋은 글귀를 책을 팔면서 그 책 작가들이 썼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글귀를 이렇게 투표를 해요. 각자 이렇게 개인이 이거 이제 걸어 놓는 거고요. 이 옆에, 여기서 본 거는 여기에 이제 그 간판이 되는 문구를 써가지고 책을 파는 데인데 자기가 기고를 해요. 그 중에서 1등 한 게 이거랍니다. 인생이 그렇듯 여행도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나의 여행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뿐이지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취향에 맞게, 여러분 성향에 맞게 여행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게 자유여행이죠. 프리 투어잖아요. 프리 트래블. 자, 그래서 여행자의 가방은 가벼울수록 더 많은 것을 담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짐도
가볍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현지 있는 걸 더 많이 담아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근심 걱정을 잔뜩 안고 떠나면은 절대 그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울 건 다 비우시고 가서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과의 추억을 잔뜩 담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비우러 갔다 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첫날 말씀드렸나요? 자유여행은 나이가 아닌 용기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요, 또 하나는 여행이라고 했죠. 두 가지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하고 여행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3일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3일간 얘기를 한 겁니다. 꼭 두 개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혹시 제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 판 한 판을 지금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다시정신연구소장 별명은 돌청아제라고 그러고요.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유튜브는 여행복이라는 제가 여행복 말씀드렸죠. 첫째 시간에 여행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는 정말 꿈 같은 설레이는 마음을 갖는다 해서 여행복 트래비스라는 하고 있고 이메일, 페이스북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주로 저는 시니어 여행대학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그룹에 제가 그 총 책임자인데요. 시니어 여행대학으로 치시면은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그룹이라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승인을 해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가입자가 19,35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계의 여행자들이 많이 서로 여행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 글을 올리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지금까지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댓글로 지금부터 질문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겠습니다. 아까 정정이 돼서 한 조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댓글 중심으로 뭐 어떤 여행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자유여행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요? 에핍하니님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잘 모르게 하여튼 에핍하니 분인데 독일과 네덜란드 여행 계획 중인데 마이리얼 트립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티켓 구입할 때 예약일이 미정이면 어떡하나요? 미정이면 안 됩니다. 예약일을 미리 그러면 이제 그 확정될 때 끊으시면 됩니다. 되게 박물관이나 미술관 투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리얼 트립이 예를 들어서 미술관 티켓을 구입하잖아요. 저도 박물관을 해봤지만 미술관 같은 것도 대개 거기에 가이드들이 누구냐면요. 현지에서 미술 공부를 하는 유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학부를 지나서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즉 교수가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해요. 제가 박물관 투어할 때도 서양 문화 박물관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석사 학생 여학생이 가이드를 했거든요. 아주 너무 훌륭했어요. 아주 친절하기도 하고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들, 여행사 가이드들은 보면은 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예술 쪽은 조금 깊이가 좀 덜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정말 또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평점이 좋아요. 그래서 가서 평점이 좋은 티켓을 구입하셔서 가면은 정말 딸 같은 친구들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런 친구들이 가이드를 하냐면은 그 친구들이 이걸로 인해서 용돈벌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럽 갈 때만 해도 마이리얼 트립에서 그 가이드들한테 주는 페이가 85%를 준다고 들었어요. 다만 마이리얼 트립은 플랫폼 운영비로 15% 수수료만 떼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 5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도 한 30명이 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용돈벌이가 되죠. 학비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학생, 유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약일이 미정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을 어느 정도 확정되면 바로 예약을 하십시오. 되게 여유가 좀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짐 싸기 꿀팁과 기타 꿀팁 모음 어디에 띄워주세요. 어디다 띄워줄까요? 어디에 띄워줄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거를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네. 제가 지금 여행 이 강의를 여기에서 유튜브 특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 PD님한테서 받아가지고 그 파일을 가지고 제 유튜브
여행복에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좀 컴팩트하게 해서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것까지 제가 올렸거든요. 오늘 것은 오늘 저녁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 내일 올릴게요. 내일 올리면은 시간별로 한 편씩 1교시, 2교시 나눠서 제가 올리거든요. 두 편씩.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 여행복 유튜브 그 뒤에 트래블리스는 안 쳐도 나오는데 트래블리스는 뭐냐면은 이미 일시교시 말씀드렸지만 트래블과 행복의 차원 높은 최고의 행복 블리스를 합친 말입니다. 제가 만든 신조어예요. 이건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트래블리스라는 여행복을 치시면 제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뭐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걸 다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A 열쇠 몰랐네요. 네, 참고하세요. 책갈피 많이 구입해 다닙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부피도 많지 않고 그 아주 고급스럽거든요. 그 금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갈피 그걸 학생들은 정말 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젊은 학생들은 뭐죠? BTS 이제 그 사진 이런 거 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글 렌즈도 앱을 깔아야 하나요? 네, 앱 깔아야죠. 앱을 구글 렌즈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구글 렌즈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기가 아주 좋아요. 특히 이제 꽃 같은 거 나무 이름 되게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 즉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탑 오버는 미리 항공권 예약시 하나요? 아니면 경유지 내릴 때 하나요? 미리 예약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하는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스탑오버가 유리한 점이 있냐면은 물론 내가 자유 투어를 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유럽에 들어갈 때 에어프랑스를 끊어서 파리에 경유를 해가지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들어가는 표를 끊었거든요. 근데 나올 때 거꾸로 들어갈 때는 그냥 경유만 해서 들어갔고 다시 나올 때는 파리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똑같은 왕복 에어프랑스를 끊었는데 파리에서 3일간 제가 스톱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파리 구경을 그때 뭐 야경 구경이라든가 저쪽에 그 뭐죠 그 고호의 그 고향이라 무덤 이런 데 돌아보는 예술 투어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하고 왔거든요. 그걸 예약을 좀 하고 갔습니다. 아니면 그거는 제가 예약을 해서 가는 거고 아니면 현지에 가면 내릴 때에는 항공사에서 주관하는 스탑오버 관광 투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 항공사에 들어가서 뒤져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리에서 스탑오버를 하는데 항공사에서 주도하는 여행사하고 서로 협력해서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에 티켓을 끊으면 굉장히 또 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지에 내려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찾아보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탑오버 방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항공권의 그 비용도 절약할 수도 있고 내가 안 가본 곳이라 그러면 한 2, 3일 뭐 가봤더라도 가볍게 한 이렇게 내가 나만의 투어를 하고 오는 거는 되게 스톱오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스톱오버를 해서 일본으로 간다든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한 2, 3일 이렇게 구경하고 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비용도 줄이고 서울도 구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또 뭐 질문이 없으실까요? 뭐 더 이상 올라오지 않네요. 생각보다는 어제보다 훨씬 적은데요. 하여튼 그러면은 약속 시간은 됐습니다. 아까 뭐 컴퓨터가 잠깐 스톱해서 뺀 거 하고도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까지 제가 3일간 열심히 이 자유여행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시니어가 되면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식을 좀 쌓아서 또 용기를 내셔서 자유여행을 하세요. 그러면 뭐 혼자 다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친구들 뭐 서너 분이 간다 그러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갈 때도 있고 또 부인하고 가기도 합니다만 친구들하고 가면요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군 출신이잖아요. 보직을 다 줍니다. 보직을. 너는 체육부 장관, 너는 내무부 장관, 너는 과학부 장관, 너는 문화부 장관. 심지어 저희 친구 중에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 해서 내가 뭘 줬겠어요. 화물부 장관이요. 화물부 장관. 이건 실화입니다. 난민을 가는데 저희들이 난민을 가기 위해서 그 1년 전에
고도 고산병 적응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그 운남성이 있죠. 거기 참하고도 트레킹을 열흘간 했어요. 그 실험을 한 거죠. 남미 가서 이제 저희들이 파타고니아 트레킹을 일주일간 했거든요. 한 100km를 걸었는데 거기도 고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페루나 쿠스코에 가면은 또 뭐 3,800m 넘는 고지가 많잖아요. 잉카 유적들이. 그래서 고지 투어를 그 1년 전에 실험 투어를 운남성으로 해서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갑 때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안 잃어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고산증 걸려본 사람 아시겠지만 멍해지잖아요. 왠지 좀 바보 된 것 같고 입맛도 없고 미식미식거리고. 그러니까 뭐 선글라스 두고 온 사람, 뭐 그다음에 휴대폰 그 콘덴 뭐죠 이거 이거 잭 그거 놓고 오신 분들, 뭐 심지어 뭐 돈도 놓고 오신 분도 있고, 뭐 가방 놔두고 조그마한 지갑 놔두고 오신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손해가 많다. 그냥 남미 여행 갈 때는 그거를 체크하는 사람을 딱 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인이랑 같이 좋아. 둘이서 그러면은 화물부 장관 일일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 10명의 그 친구들 모든 것을 다 물품을 적었어요. 가방은 어떤, 뭐 백은 뭐고, 뭐 지갑은 어떤 색깔, 선글라스는 몇 개, 모자는 뭐 다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일일이 이제 장소를 떠날 때, 그러니까 이동할 때, 호텔에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 친구가 전부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오케이 해야 출발하는 게 차가. 이거는 우리 이제 자유여행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남미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물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팀원이 각자의 역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여행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10명이면 10명에서 10개 일을 하나씩 나눠서 하는 거고 2명이면 10개 일을 반씩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하고 가면은 아내랑 가면은 제가 뭐 계약하고 모든 계획 짜고 뭐 여러 가지 돈도 말했지만 가서 현지에 가서 뭐 모든 여행 그 루트 짜고 운전하고 다 하는데 부인은 뭐게요? 사교하죠. 밥 그냥 메뉴 결정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 집도 대개 보면 제가 서치를 한 서너 개 하면 그중에 결정은 저희 가족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런 게 합니다. 자, 앞으로 가실 예정인 곳은 어디일까요? 제 개인 글 물어보시네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당장에 지금 가야 되는 곳은 작년에 미국의 서부 투어를 반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동부 투어를 바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그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동부 여행을 한번 그 로드 트립으로 한 또 2, 3개월 또 할 생각입니다. 네. 오프라인 강의가 기다려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열게 되면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가보고 싶은 장소들 하나만 꼽으라면 어디일까요? 또 가보고 싶은 장소요. 제가 참 촌스럽게 이렇게 여행 강의를 하고 여행 가라고 하는데, 아직 저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로라 투어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오로라 투어가 제가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네요, 거기는. 그래서 시기 맞추기도 그렇고, 또 뭐 되게 겨울에 가야 되고, 추운데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저기 북극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로라 하나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아서 뭐 캐나다 북쪽 갈 때, 안 그러면 알래스카 갈 때, 아니면 북유럽에 저기 뭐 아이슬란드 갈 때, 뭐 이때 보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는데 그게 저게 정말 버킷리스트의 1번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일간 이게 시청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질문과 관심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성북 50% 센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